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한마디로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의 약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코스피 1등인 삼성전자, 코스닥의 1등인 알테오젠이 불기둥을 뿜어냈기 때문인데요. 자, 비단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만 좋았던 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자의 장비를 공급하는 그 아래 밸류 체인 땅까지 아주 상당한 강세를 보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던 반도체 그리고 로봇, 물론 액침 냉각과 양자 쪽에는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묶어본다면 엔비디아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력도 같은 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전장에서는 이쪽으로 좀 탄력이 강했던 반면 오후 들어서 힘이 조금 부족한 종목들은 다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했던 사실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바이오에 강력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와 독점 계약을 무려 2건이나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알테오젠 당사자도 10% 넘게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면서 VI가 걸리기도 했고요. 또 그 밖에 ABA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같은 플랫폼 기업 안에서는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같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는 조선과 방산이 될 것 같네요. 어제 저희가 조선주에 대한 호재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이제 호재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제장에 조선주를 이끌었던 주역은 HD그룹주였다면 오늘은 한화그룹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불기둥을 뿜었었죠. 그런데 장 마감하고는 또 이런 호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단독 기사라서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전문을 좀 보면 삼성전자가 설계를 변경한 HBM3E에 대한 후공정 실사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면서 이르면 6월 초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가 유력한 걸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작년 9월 말이었죠. 그 시절로 좀 돌아가 보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직접 찾아가서 HBM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사실 HBM3 8단, 12단 모두 이 테스트에서 통과가 될 걸로 예상을 했지만 이 전력, 파워 쪽의 미흡으로 인해서 승인이 미뤄졌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기존의 발열 문제를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번엔 정말 목표로 했던 2분기 양산에 성공할 수 있을지 다시금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반도체주 투자 전략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볼까요? 바로 조선, 제가 한화를 언급드린 이유 여기 있었습니다. 한화그룹이 호주의 조선 방산 기업이죠. 오스탈의 지분을 공개 매수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한화 시스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유증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한다면 오스탈 지분 최대 25%까지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한화그룹은 2021년부터 오스타를 인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근데 당시에는 오스타의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전략적인 인수합병, 다시 말해 M&A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한화그룹 도대체 이 오스탈이란 기업을 왜 인수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는 걸까요? 바로 오스탈이 미국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수에 성공하게 된다면
하나오션이 인수했던 필리조선소랑 같이 미국 함정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단독 기사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한화그룹주 좀 불기둥을 뿜어낼지, 그렇다면 공개 매수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그 그룹주 가운데서 좀 구체적으로 명명이 된 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쪽이 다시금 힘을 낼지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오늘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를 도와주실 분은 자, 이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매주 뵙는데도 깜빡하네요. 자, 삼성전자 뭐 좋은 소식도 계속 겹쳐서 오는 것 같습니다. 레거시 회복에 이제 콜 통과 기대감까지. 물론 콜 테스트 통과 기대감 이번 한 번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모처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 우리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게 올라오면 뭐 이뻐 보이고 떨어지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일단 5만 한 4천 원 밑에서는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 현재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적어도 뭐 7만 원, 6만 5천 원, 7만 원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한 86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매수한 건 아마 1년 이내에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변화의 조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HBM3E의 저 단독 기사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니죠. 예, 저거는 뭐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고 납품하더라도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3E 시장은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인데 이제 들어가서 얼마나 팔 수 있을지 가격적인 부분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일단은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레거시 시장이 회복되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들 이제 이게 딥시크 때문에 우리는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딥시크 때문에 지금 오히려 디램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거대 언어 모델보다는 조금 더 낮은 사양을 쓰면서도 같이 이제 그 AI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짜는 그런 형태가 좀 알고리즘 짜는 형태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디램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뭐 일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때문에 관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는 거다 뭐 사재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럼 미국에 약간 국한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계 쪽에서 많이 사갖고 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요는 조금 더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랜드나 뭐 디램의 가격이 대만 쪽 지표를 보면 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좀 붙어 있고 이걸 확인하는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3월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21일 될 텐데 3월 21일 오전 5시에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 아마 이 흐름을 좀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워낙 또 좀 조정을 좀 잘 받았고 삼성전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바닥권에서 좀 모멘텀으로 좀 올라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가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마이크론도 박스권 상단을 좀 뚫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좀 같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도 좀 잘 나오리라 보십니까?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잘 나올 걸로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CXMT의 창신 메모리가 얼마나 이제 시장을 차지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아마 큰 관전 포인트일 텐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실적에 영향을 많이 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Q가 늘어난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P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먼저 선행적으로 당길 수 있고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그 분석 보고서를 보면 2분기 내지 3분기부터는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 이제 삼성전자 이제 한 5% 이상 올랐죠. 오르면 이제부터는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이러다가 또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데 결국엔 우리 시장이 살아나려면 어제 시장이 보여줬죠. 이제 반도체가 좋아져야 그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모리 쪽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HBM 라인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 한미 반도체인데 최근 한화 비전이 결국 SK 하이닉스에 HBM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계약이 나오면서 주춤했거든요. 여전히 한미 반도체는 우리가 투자 의견 계속 갖고 가도 될까요, 매수로? 이제 시장은 새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비전이 이제 들어갔다. 뭐 이제 하나 세미텍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하나 네. 정밀기계에서 이름을 좀 바꿨는데 한화에서 지금 퀄 테스트 하는데 지금 거의 한 8, 9개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납품이 뭐 정확히 몇 대가 되는지는 좀 나중에 공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봐야 한 30% 정도 비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미 반도체는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50%에서 60%, 뭐 70%, 많으면 70%까지 여전히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왜 이 하나 거를 굳이 이제 SK하이닉스가 기다려주면서까지 이걸 갖다 썼을까라고 생각하면 한미 반도체와의 뭔가 이제 그 동안 단가 이런 것들 협상을 좀 우위에 서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한미 반도체는 그럼 무조건 안 좋은 거냐라고 보면 이제 어차피 시장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큐가 늘어났는데 결국에 이제 물량은 커졌는데 예전에 100개 만들던 거 100개 다 납품하다가 이제 1000개 만들던 거에서 700개 납품하는데 그러면 100개에서 700개로 늘어난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하나 비전이 조금 납품한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 비전은 거의 뭐 신고가를 내고 있고 사실 그 숫자는 얼마 안 되거든요. 몇 대, 한 30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많아야. 네. 그게 돈이 되겠느냐라고 보면 또 막상 또 매출 찍히는 거 보면 별거 아니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1위 업체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은 한미반도체 걸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조만간에 한미반도체 걸 갖다 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에 납품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TC 본딩 장비가 마이크론이 삼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HBM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지금 하이닉스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에게 가격을 더 비싸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의 방식이 같기 때문에 갖다 쓰기 위해서 장비를 좋은 걸 쓰려면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가 갖다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뭐 남아 있고요. 뭐 어차피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한미반도체는 다시 바닥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시가총액 차이가 지금 한미반도체가 많이 빠졌어도 8조가 넘고요. 8조 4천억이고 이제 하나비전은 영원까지 다 끌어모아도 아직 3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자체 규모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보셔야 된다. 지금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하니까 이쪽이 조금 더 강한 거고 근데 여전히 변동성은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반도체 안에서 관심 주는 한미 반도체 의견 변경 없으십니까? 그냥 장비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만약에 죽는다라고 하면 HBM 시장은 다 가라앉는다고 보는 게 맞고요. 한미 반도체가 실적이 부러져서 주가가 막 하염없이 내려간다라고 하면 반도체 다 팔아야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삼성전자가 회복되고 하이닉스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만 빠질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조정이 좀 세게 나왔던 네. PSK홀딩스라든지 뭐 STI라든지 뭐 YC, 테크윙, DI 이런 이제 HBM 관련된 검사 장비라든지 번딩 그 후공정 패키징 장비 만드는 회사들이 바닥에서 움직이죠. 네. 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지금 조선 방산 한참 막 이제 열심히 달리다가 다시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도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에 한강루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한미 반도체와 하나 비전 두 종목을 다 들고 있는데 한미 비중이 7대 3으로 많습니다.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너무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주식이 뭐 항상 소외당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뭐 이게 뭐 네. 항상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이 계속 관심 받으면 좋죠. 예, 근데 한미 반도체 여전히 지금 자리는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반도체는 10만 원 이하면 무조건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한 굳건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 재료로 넘어가 봅니다. GTC 2025.
시간 정말 빠르네요. 저희 작년부터 이 얘기를 네.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컨퍼런스 관련해서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 어떤 섹터를 볼지도 궁금하고요. 뭐 섹터마다 다르겠지만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야 될지 어제 보면은 양자라든지 이런 쪽은 다 윗골이 달리고 좀 음봉으로 전환된 기업이 많아서 길게 보일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종목을 기준으로 한 종목만 본다면 좀 정해주시고 투자 전략 좀 세워볼게요. 전략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일정 매매잖아요, 이게 어차피. 그쵸, 그러면 그쵸. 이거는 트레이딩으로. 단타를 하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양자 컴퓨터는 움직였죠. 그죠? 예, 그럼 양자 관련 종목들은 이제 어차피 퀀텀 데이라고 해서 20일 날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뭐 양자 컴퓨터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진 않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제 이제 음봉이 대부분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 조금 사서 네. 그런 얘기 나오면 파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자라든지 액침 냉각 이런 쪽은 여전히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 루빈 정도가 돼야 26년 정도 돼야지 액침 냉각을 쓸까 말까 하는데 이번에 아마 젠슨왕이 19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새벽 2시에 또 그것도 잠 안 자고 또 보시는 분 계실 텐데 기조연설이요. 예,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걸 다 요약본 보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근데 댄스랑 그 연설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는데 예. 오히려 거꾸로 예. 생각보다 기대보다 그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그렇죠. 지난번에도 없었죠. 결국에는 이제 실적 발표 때 나와서 보여준 거 가지고 사람들이 좀 실망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특별한 게 없네. 그래갖고 갑자기 뭐 그래픽 카드 들고 나와가지고 뭐 게임용 그 싸게 판다고 그 얘기했었고 뭐 야 그건 별거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실 때 보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보시고 어차피 이제 젠슨왕의 발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9일 새벽 2시에 얘기하는 얘기들 들어보시면 결국에는 아마 그 안에서 앞으로 HBM의 방향이라든지 뭐 AI 반도체의 흐름, 뭐 블랙엘 울트라 시리즈에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것 같고 차세대 루빈 모델 좀 네. 얘기할 거고요. 루빈 관련돼서 지금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 냉각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소캠 관련돼서 이제 B2C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PC용 이제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캠 관련된 이제 우리나라 PCB 업체들 도 여전히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섹터들이 언급될 때마다 아마 움직임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언급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잠깐 아직도 시간이 한참 걸릴 건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빨리 된다 해도 좀 오래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액침 냉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양산 들어가는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관심을 좀 더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죠 유리기판 쪽도. 네. 그래서 지금 AI 산업 전반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GTC는 거의 지금 열린 지 한 20년 넘었는데 최근에 한 2, 3년 갑작스럽게 2, 3년 주목받게 주목받고 됐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도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가전 박람회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커진 행사가 돼버렸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그 안에 내용에서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그림을 보자라는 거네요. 그 안에 워딩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은 좀 짧게 트레이딩 전략.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예. 짧게 하실 분들은 짧게 하고 네. 그 안에서 내가 이거 2, 좀 3년 안에 길게. 2, 3년 안에 뭐가 된다라고 하면 그중에 핵심 종목 잡아서 길게 끌고 가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네요. 최근에 보니까 레거시 쪽이 올라오다 보니 다시 옛날에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핫했었던 신텍이나 온디바이스 AI 쪽이 좀 주춤하던데 이 부분 다시 소캠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또 시장의 회자가 될 것이다 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 댓글 또 여기에도 남겨주셨어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궁금한데 정말 거품일까요? 그리고 또 크라운 님도 액침 냉각 관련주 떨어졌는데 고점인가요? 네, 다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죠. 그렇죠. 액침 냉각은 아직 상용화되려면 좀 멀었고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액침 네. 냉각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2개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크게 뭐 GTC 이런 회사들이 이제 준비를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직은 이제 멀었다라기보다는 예. 이게 반도체 쪽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쓰려면
반도체 설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아예 그냥 그 유기용액에다 담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배터리 쪽 먼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 관련돼서는 얘기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면 대안은 이제 유리기판과 액침 냉각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액체 냉각이라고 해서 쿨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을 호스에다 수렌지. 넣어서 네.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좀 열을 식히는 방법인데 지금 뭐 전력 소비와도 같이 관련이 있고요. 반도체 성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액침 냉각은 계속 관심은 가질 텐데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빠졌으면 또 올라올 겁니다. 액침 냉각은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답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섹터 넘어갑니다. 바이오인데요. 알테오젠이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랑 독점 계약을 이제 2건이나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뭐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막 VI까지 걸렸는데 지금 신고가가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알테오젠을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알테오젠에 접근을 해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페아마켓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다른 후속주를 보는 게 나을까요? 그 이제 알테오젠도 40만 원 미치면 무조건 사라고 말씀을 몇 번 그죠, 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렸었죠. 예,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네. 사고 싶죠 갑자기. 예, 그런 겁니다, 원래. 네. 알테오젠 의미를 먼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랑 2조 원대 계약을 했다라는 거 뭐 계약금 한 576억인가 정도 받을 텐데 두 건 합쳐서 하나는 미국 법인, 하나는 이제 뭐 영국 법인에서 이제 각각 계약을 따로 체결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항암제에 쓰려고 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1분기 내에 나올 거다 뭐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왔죠. 약속을 지켰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머리에 총 맞지 않으면 특허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안 했겠죠. 그것까지 해소가 그러면 됐다. 할로자임 특허 문제도 당연히 예. 글로벌 빅파마들은 신경 안 쓰고 있다. 그렇게 할로자임 혼자 떠들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는 거죠. 예, 그 두 개가 어제 한 번에 해소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어제 조금 일찍 나왔으면 제가 볼 때 20%도 갔었을 겁니다. 맞아요. 예, 근데 좀 늦게 나왔죠, 오후에. 지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사셔도 되는데 물릴 오.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흔들면서 가지. 그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사셔도 뭐 물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좀 물량을 조절해서 나눠서 사셔라.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막 따라옵니다. 어제 이 맞아요. 발표 나오고 나서. 네네. 다음은 얘네 둘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맞아요. 근데 그 유한양행도 3월 20날 초록이 공개되거든요. 또 그다음에 그 ABL바이오. ABL 바이오는 이제 이중항체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ABL 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임상들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또 다른 쪽에서의 러브콜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가캠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은 트리오는 그냥 다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또 하나가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렉나자 관련돼서 전체 생존율 이제 그 얀센 약과 같이 써가지고 병용요법으로 해서 그동안 임상했던 모든 환자 데이터를 이번에 발표합니다. 페아마케에서 이제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발표를 하는데 알테오젠은 키토리다 SC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는 거고 이 두 개가 26일 날 발표가 되는데 초록은 20날 나옵니다. 네. 그래서 또 20일이 또 HLB가 또 FDA 허가 발표가 나오죠. 네. 예, 20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 바이오 모멘텀 많은 마이크론도 20일 날 실적 발표하고. 그죠. 20, 21일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바이오는 그리고 학회가 또 4월 달에도 있고요. 예. 또 5월 달에도 있고. 지금 주요 학회들이 좀 많이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주목해 보셔야 되고 최근에 많이 조정받았던 뭐 보로노이라든지 뭐 펩트론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보셔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해봐야 한 6개도 안 되죠. 예, 그 안에서 네. 탑픽은 여전히 이제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고. 2등을 골라라라고 하면 네. 리가켄 바이오 정도. 아, 예. 3등은요? 3등은 ABL 바이오. 예, 있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이번에 잘 나오면 좀 예.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유한양행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또 작년에 그렇게 나오고 나가지고 엄청 급등을 했었는데 한동안 좀 소강 상태 짙어 보이네요. 그러면 알테오젠은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 댓글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들고 갈까요? 아니면 절반 정도는 좀 수익을 실현하고 가는 게 더 나을까요? 뭐 그 절반 팔고 올라가면 덜 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 들고.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어허. 예, 지금 자리는 시간에서도 아마 3% 이상 올랐을 겁니다, 어제.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고점을 벗기고 그동안 우려라든지 자금 조달 이슈 이런 것들 주가를 눌렀던 요인들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뭐 사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알테오젠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부럽네요. 많은 수익을 또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방전도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저희가 의견 변경이 있는 섹터가 있는지 있다면 거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어제 단독 기사가 나온 만큼 하나그룹이 미국의 조선소를 또 보유하고 있는 오스타를 인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그룹주에 또 탄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먼저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하나 시스템이 어제 그래서 좀 많이 올랐죠. 외국인들이 한 네. 120만 원 샀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도 일부 올라오겠죠. 주체는 하나 시스템이니까. 근데 지금 하나 시스템은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오늘 갭상승하면 좀 파셔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오히려. 예. 네. 지금 전 조선 방산 쪽은 지금 지나치게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시고 없는 분들은 굳이 지금 들어가셔서 남 설거지하는 거 도와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비싸게 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알려진 호재가 너무 많이 반영돼 있고요. 방사는 지금 그리고 너무 동유럽에만 매몰돼 있죠. 네. 사실은 실적은 좋은데 폴란드 쪽에 거의 50%입니다. 50%. 루마니아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보면 뭐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니 없니 뭐 이런 논란은 있지만 저 같으면 지금 자리에서는 안 살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한 30% 정도 조정이 나오면 모를까. 지금 자리는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이제 전력기기 쪽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잘 받았죠. 뭐 반덤핑 관세 이슈가 좀 있으면서 좀 조정을 잘 받았는데 뭐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지금 다시 세금 올리고 있거든요. 또 다시 이제 뭐 미국의 전력이 부족하니 뭐 주별로 난리가 났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단기 조정으로 이제 가격이 좀 매력이 좀 생겼죠. 특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정 잘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 한 20% 이상 조정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또 그쪽을 좀 노려보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력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은데 종목은 LS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조선 방산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너무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고점이다. 많이 올랐으니까 네, 좀 네. 쉬었다 갈 때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력 LS 일렉트릭은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 중복 상장 논란이 조금 있어서 덜 가더라고요. 다른 종목 대비. 저는 LS 일렉트릭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그냥 현대 일렉트릭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LS 회장님 발언 때문에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LS 일렉트릭보다는 HD 현대일렉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루즈님, 뭐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은 테마라서 수익은 알아서 실현하세요. 라는 말씀 네, 주셨는데. 뭐 달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공매도 하는 친구들도 안 할 겁니다, 별로. 네, 오늘 시장 어디에 좀 힘을 실어보면 될지 끝으로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은 이제 어제 알테오젠이 장 후반에 바이오 섹터의 흐름을 좀 바꿔줬기 때문에 네.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도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부분에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좀 바닥에 돌죠. 그러면 오늘은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중장기나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뭐 미국의 LNG 관련된 전략들 이런 것들 봤을 때 강간 업체들도 한번 조금 보셔도 괜찮다. 관관 쪽까지. 여기는 뭐 비중을 너무 많이 높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노리는 거는 LNG 많이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우리 이건희 대표와 함께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